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2일 11월 22일 현재 오전 10시 정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나스닥장을 좀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또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일단은 제가 결국 원익홀딩스 이 주가 자체도 결국 우리 미국 시장이나 지수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고, 원익홀딩스에 대한 재료 자체야 워낙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가 기업의 가치에 따라 앞으로 상승 구간은 분명히 나올 거지만, 그 상승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저점을 쉽게 또 예측하지 말고 우리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또는 기술적인 확실한 저점 시그널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결국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할 거라고 제가 봤던 이유마저도 결국에 지수가 이제 어저께 마이너스 거의 4%가량 하락이 나왔죠. 근데 한 번 반등이 나왔다가 이거는 저점 리테스트가 나올 만한 자리가 너무나 확률적으로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가 빠질 만한 자리도 일단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듯이, 지금 이 단계에서 이제 저는 원익홀딩스가 앞으로 상승 구간이 나올 만한 또는 기술적으로도 너무나 좋은 자리들이 나왔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그래도 하락을 좀 이제 하락이 좀 끝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런데 아직 불확실성이라는 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익홀딩스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또 추가적인 내가 매수 타점이나 혹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과연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연말까지 저는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좋은 마음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일단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원익홀딩스는 금요일 어제 0.9%로 이 정도면 엄청나게 방어를 잘 해줬죠. 방어를 잘 해줬고요. 어제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심화되었던 날인데, 원익홀딩스는 이 자리에서 왜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아할 거예요. 시장은 다 빠졌는데 또 원익홀딩스는 왜 매수를 했을까? 이 자리에서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어제 끝났던 나스닥장을 보면 한국 ICO ETF 시장이 그래도 하락세가 좀 멈추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나스닥도 하락세가 좀 멈췄죠. 그러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2%가량 더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좀 약간 반등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사실 이게 주봉으로 보면 반도체 지수도 이게 뭐 완벽하게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는 차트가 아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주봉이 어떻게 될지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원익홀딩스도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까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고 시장을 읽어봐야 돼요. 일단은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던 거는 이 엔비디아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의 AI 거품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까보니 이 매출에 대한 매출 채권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상이죠, 외상. 거기다가 재고도 많이 쌓여있다라는 것들이 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AI 거품론이라는 그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크게 했던 건데, 근데 그래도 원익홀딩스는 좀 버텼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나 미국 시장도 너무나 큰 하락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AI 버블이라는 것도 진짜 버블 이야기를 하는 현재 시점에선 절대 버블이 아니라고. 버블이라는 것도 만약에 사람들이 지수가 올라가고 상승이 나올 때 '아, 이거 역시 버블이 아니었구나.'라고 할 때 그때 터지는 게 버블이에요. 그래서 저는 버블이라고 사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반등이 좀 나왔던 이유는 엔비디아 H200 칩을 중국 수출 허용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살아났고, 역시 트럼프 정부나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나 주식에 대한 하락세보다 상승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가 역시나 아직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는데, 사실 아직 어떠한 것도 발표가 되진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고,
또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역전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원익홀딩스는 일단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이 구간만큼은 방어를 좀 잘해 줄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분명히 나왔고요. 그러면 이 조정 자체가 과연 어디서 끝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제는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플러스 기술적인 확실한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질 수 있는 타점들을 같이 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차트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 드려 보자면 원리콜딩스 볼게요. 원리콜딩스의 차트를 좀 보자면요. 지금 저는 예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저점 바닥부터 나오는 상승에 대한 임펄스 고점 단계가 이런 식으로 등락폭을 만들 거고 하나의 파동이 끝날 때 큰 조정이 나올 텐데 지금은 현재 이 장기적인 파동의 3파 고점도 아직 안 나왔다. 이 3파 고점도.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에서 1차적인 매도를 할 것이다라는 제 의견은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또한 짧은 파동에서의 4파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까가 가장 관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여타 다른 정보들도 그렇겠지만 딱 이 0.618 자리에서 확실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익홀딩스가 계속 주가 떨어질 때마다 적어도 이 자리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주가를 올리는 거 외인과 기관들 특히나 메이저 세력들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 입 벌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 한들 이 자리에 언저리 부근에서 우리가 절대 매도할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이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확하게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이 장기 파동의 3파 고점 또 단기 파동의 5파 고점 단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터질 때 그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또 이런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타점들을 다 같이 공유할 것이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타점 위주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타점 위주로. 그래서 이런 라이브 방송을 키거나 아니면 타점에 대한 빠른 영상을 찍어서 이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일하시고 바쁘시고 자영업하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참여하기가 또 이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정말 중요한 매수나 정말 중요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오면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그 부분들은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원익홀딩스의 원익이라고 이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원익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또 여러 가지 남기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런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는 이런 타점들은 제가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제 주식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제가 대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가끔씩 그 이제 커피 쿠폰이나 이제 치킨 쿠폰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이걸 받을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이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원익이라고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아직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도 보고 뭐 ETF 코인까지도 제가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 초보 시절에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막 그 기사 뉴스 보고 판단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매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손실을 정말 많이 잃고 예 돈을 많이 잃고 손실을 많이 보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없이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거니깐요.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갈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